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새해 첫날 다소 부진하게 시작했던 글로벌 증시가 한 주 동안에는 결국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됐던 미국의 12월 고용지표 결과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 잘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이 금융시장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간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을 좀 살펴보면 사실 지난 한 주만 같았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는데요.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벤트로는 12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의사록 결과로는 사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연준 위원들이 2023년에 금리 인하 없다. 그리고 기준금리 수준 5% 이상 가져가야 된다. 최근에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사실 주 초반, 중반까지도 시장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요. 결국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지표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차트에도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 하루만 다우가 2% 올랐고 나스닥 2.5%, S&P 2.28% 정도 해서 주간 상승률이 대부분 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미국 시장이 이제 목요일까지 안 좋다가 금요일날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 중반까지도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의 모습이 좀 눈에 띄긴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상해가 조금씩 바닥을 좀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 항생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하락한 거에 비하면 아직 멀었어요. 갈 길이 거의 지금 이게 반토막 났다가 겨우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이 항생 주가의 상승이 아주 눈에 띄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바닥이 지금 14,000 갔던 게 지금 2만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그동안에 아주 암울했던 시장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인데 일단은 이제 중국에서 좋은 뉴스가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정점을 찍고 있다. 그러니까 왜 우리도 경험을 했잖아요. 일단은 다 풀어져 버리면 초반에는 이 확진자 수가 이제 급증을 하다가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엔데믹으로 가게 되면 조금씩 이제 증상도 완화되고 확진자 수도 이제 고점을 치고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이 의료 체계가 감당을 못하면 어떠냐, 사망자가 막 급격히 늘어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했었는데 들려오는 뉴스 플로우 자체는 조금씩 이렇게 좀 진정돼 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 중국 시장의 반등을 좀 빠르게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도 기술 기업에 대한 이제 약간 좀 지원을 하려고 한다. 대표적으로 이 마윈의 알리바바의 엔트 그룹이 홍콩 증시에 상장되는 것을 이제 중국 정부가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게 최근에 이 항생 지수의 반등을 좀 빠르게 이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 전체적으로 그 ETF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항생테크라던가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선전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나쁘지 않았었는데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2.4% 반등을 했는데 연초부터 정부가 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이 투자 시의 세액공제 혜택을 좀 보여준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IRA 법안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리스 차량에 대해서도 이 IRA 법안에 허용 어떤 세금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뉴스가 좀 나왔는데 지금 기사들을 보니까 이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현대 기아차 중에 한 18% 정도가 딜러들의 리스 형태를 통해서 이 소비자에게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약간 편법이긴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형태보다는
그 딜러사가 뭐 리스를 해서 이거를 뭐 어떻게 개인에게 넘기는 뭐 이렇게 하면 약간 우회적으로 IRA 법안을 좀 피해갈 수 있는 통로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지난주에 대형주 위주로 국내 시장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일단은 연초에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불안했지만 뭐 수요일 이후에 주 후반에 상승세를 좀 보인 부분이 좀 긍정적이었고,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장이 2%대의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 초에 뭐 국내 시장도 일단은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일단 미국채 10년짜리 보세요. 지금 3.5%대까지 지난 금요일날 특히 역시 얘도 15bp 가까이 이제 급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국내 금리도 3년, 뭐 10년, 그리고 회사채 금리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회사채 금리 하락세가 상당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회사채 AA-3년 금리가 5.06, 지난주에도 17bp 하락을 하면서 국고채 3년 금리는 4bp 하락한 거에 비하면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연말부터 채권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투자의 모멘텀은 회사채에 있을 거다. 지금은 국채보다는 회사채 투자를 좀 높게 가져가야 된다. 포트 변화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특히 지난번에 이제 10월, 11월 정도가 가장 단기 자금 시장이 불안했었던 게, 정부가 빠르게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이제 수습에 나서면서 뭐 자금도 공급해주고 RP 대상용 적격담보 채권의 어떤 대상도 늘려주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뭐 시장 개입도 해주고 이러면서 지금 CD 금리도 하락하고 CP 금리도 하락하면서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은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회사채 금리도 상당히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우량 등급과 비우량 등급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하시려면 지금은 한전채도 이미 이제 4% 거의 초중반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금리 매수가 좀 많이 사라졌는데, 지금 이제 AA급 정도에서 카드채라던가 여전채, 이 중에서도 은행 지주, 금융 지주의 산하에 있는 카드 캐피탈사는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이제 업황 자체는 별로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 모 그룹, 모 은행의 어떤 지원 의지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금융 지주 산하의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뭐 PF 관련된 조금의 어떤 부실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크레딧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쪽에서 좀 투자 기회를 좀 더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환시장도 뭐 달러와 지난주 금요일날 좀 하락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이 보게 되면은 지금 1268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1444원 갔던 거와 비교해 보면 뭐 상전벽해 수준이고요. 일단은 조금 1200원대에서는 하방이 좀 막혀 있는 것 같긴 한데, 전체적인 기세는 조금 달러와의 약세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흐름은 좋은 가운데 한 가지 더 좋았던 부분이 국제유가의 흐름인데요. 지금 국제유가를 보시면은 73불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 동안 연초에 월화가 거의 10% 급락했다가 살짝 올리긴 했는데 상당히 저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연초에 월화가 급락한 거는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가가 떨어졌는데, 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난주에 중국 증시는 이 코로나의 중국 내 확진자의 정점 징후 때문에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한 주 동안 유가는 이 코로나에 따른 중국발 수요 둔화 때문에 내렸고, 중국 증시는 코로나 확진자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주식시장과 이 유가는 상당히 다르게 이제 반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인데, 결국은 이 가격대에 따라서
이 호재와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지거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당 부분 하락을 하면서 일정 부분 가격 메리트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보다는 호재를 좀 더 반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 유가 같은 경우는 물론 유가도 많이 하락하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생기긴 했는데, 지금 원래는 그 러시아의 푸틴이 기대했던 거는 겨울철에 유럽이 상당히 추위가 올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원유나 천연가스를 무기화해서 상당 부분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압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뉴스를 보시면 유럽이 지금 몇십 년 만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 될 줄 알고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재고를 상당히 높게 쌓아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막 급락을 하고, 천연가스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유가도 그렇게 높게 거래될 이유가 없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유가도 최근에 조금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유가가 계속 70불대에서 80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차트를 보세요. 지금 작년 초가 78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유가는 작년 수준과 똑같습니다. 그냥 전년 동기비 상승률로 계산을 해보면 그냥 빵이에요, 빵. 자, 근데 보세요. 자, 2월달 가면 작년 2월달 유가가 85불이었고요. 작년 3월달 유가는 95불이었습니다. 90불, 100불 넘어갔던 게 이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이제 그 3월 초 정도 되는데, 자, 만약에 현재 유가가 그냥 현재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보세요.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2월, 3월 가면 유가의 전년 동기비 상승률은 거의 이제 마이너스 30~40%가 되게 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빠르게 둔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연말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무엇이었죠? 올해 상반기가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질 거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상반기까지는 그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상반기 시장 안 좋고 하반기 가서나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본다. 상반기가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빨리 중단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을 이제 먼저 반영하면서 오히려 1분기가 특히나 상반기 이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그 그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시장에서 좀 논란이 있었죠. 근데 보시면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7.1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요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언제더라? 요번 주 목요일 날, 요번 주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벤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목요일 날 나오는 12월 CPI,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우리 금토일가 있는데요. 지금 요번 주 목요일 날 미국의 CPI 예상치가 얼마냐면 자그만치 6.5입니다. 지금 지난 6월 달에 9.1%로 고점 찍고 지난달에 7.1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6.5까지 컨센서스가 1월달 내려와 있고요. 2월, 3월 가면 아마 3% 거의 후반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매우 가파르게, 지금 올라온 것도 가팔랐지만 떨어지는 것도 매우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저효과 감안하면 그렇고, 유가의 향방을 봐도 3월까지 가면 물가 상승률의 하락세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날 거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조금 찜찜했던 게 바로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었는데, 지난주 나왔던 임금 상승률이 지금 4.6%로 크게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사실 이게 지난달에 조금 우리가 약간 뭐랄까, 이건 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데, 지난주에 원래 10월 달에 이 임금 상승률이 4.7 나왔었다가 11월이 5.1로 높아지면서 이제 차트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이 강하다,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머리를 치켜들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 지난 12월 달에
글로벌 증시가 매우 가파르게 하락을 맞이했던 이유도 연준 의장들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였어요. 근데 지표 자체가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오니까 야, 연준이 저렇게 우려하는 이유가 다 있네. 역시 시장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뭐 산타 랠리고 뭐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사탄 랠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파르게 하락했는데, 되게 열받는 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임금 상승률 발표된 걸 보니까 11월 것도 나중에 사후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10월 달에 임금 상승률이 5%였고요. 그 다음에 11월이 4.9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1월 물가 임금 상승률도 4.8. 그러니까 이제 뭔 소리냐면,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차트로 바뀌었다는 거죠. 지난달에는 이렇게 5.1로 훅 올라갔는데 5.1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까보니까 4.8이었대요. 나쁜 놈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미국도 통계가 이제 개판인 것 같아, 아주. 그러니까 제대로 나왔으면 지난 12월 달에 주가가 그렇게 빠질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난달이 이제 그 4.8로, 그러니까 11월 달이 4.8로 수정이 됐고 12월 달은 4.6까지 또 떨어졌죠. 그래서 보시면 임금 상승률도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런 걸 보게 됐을 때는 역시 고용시장 쪽도 최근에 이제 수요 쪽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고용시장 자체는 괜찮지만 임금 상승률 자체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번 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12월 CPI까지도 6% 중반 내지는 예상치를 밑돈다라고 한다면 뭐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지금 앞서서 지난주 한 주 동안 그 시장 자체가 좋았던 이유가 금요일날 그냥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연착륙 할 수 있겠네 라는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는 뭐 불가피할 수 있는데 연준이 물가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결국은 경기를 망가뜨릴 수 있을 거다 라는 이제 우려가 지금 시장에 계속 자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물가 지표가 빨리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렇지. 결국은 경기가 둔화되면 물가가 낮아지고 그러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준이 결과적으로는 완화적인 스탠스로 돌아서겠지. 그렇다고 하면 주가도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 바닥 아니야? 이제 이런 센티멘트를 만들어냈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계속해서 강세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아직은 보지 않아요. 그냥 저는 일단 1월 달에 1월 효과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어떤 시장의 변화, 물가 상승률 지표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여전히 연준은 긴축적인 스탠스를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대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낮출 수 있고, 물가 지표가 빠르게 하락하는 게 눈에 보이면 연준이 계속해서 강한 긴축 스탠스를 보인다 하더라도 시장은 가려서 들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연준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바뀌지 않겠어? 그러면 지금 주가가 매우 낮지. 뭐 이러면서 시장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은 지난해 12월의 하락폭을 상당 부분 되돌리는 이른바 1월 효과를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고무적인 게 2월 1일 날 있는 FOMC에서 25bp의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 76%까지 높아졌고 3월 달에도 25bp의 인상 확률이 67%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터미널 레이트는 연준이 얘기하는 5.0에서 5.25가 아니라 4.75에서 5.0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러다가 연말 가면 아마도 뭐 4.5에서 한 4.75 내지는 4.25에서 4.5 정도 수준으로 금리가 인하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여전히 시장은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2월 FOMC 의사록에서는 연준 의원 누구도 올해 금리 인하 없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하반기 가면 금리 인하 하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기대감이 상반기가 제일 클 거라고 봅니다. 왜? 상반기에 물가가 빨리 떨어질 거니까. 아까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유진투자증권에서 분석했던 그 자료대로 보면 향후에 그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매달 0.2, 0.3씩 떨어진다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까지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는 매우 빨리 떨어져요. 지금 거의 3% 후반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 때문에 아마도 올해 상반기가 특히나 뭐 1월, 특히나 1분기가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연준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시장은 먼저 설레발을 칠 거다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하반기가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밋밋하게 가거나. 그러면 연준은 진짜로 그 PC 기준으로 물가가 2%대에 도달을 안 한다고 하면 정말로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반기에 금리 인하나 피봇에 대한 기대감들을 반영해서 주가는 올라와 있는데, 하반기에 가니까 정말로 물가가 2%대까지 떨어지기는 어려워서 연준이 계속 금리 인하 안 하고 현재 수준 유지할 것 같다, 또는 금리 인상을 더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오히려 2, 4분기 이후가 주가가 조금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고, 일단은 뭐 눈앞에 보이는 1월 1분기까지는 빠르게 떨어지는 물가가 시장으로 하여금 연준의 피봇 기대감을 높이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 특히나 크레딧물, 그리고 달러라던가 뭐 전체적으로 이 원화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다음 주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벤트, 목요일날 미국의 CPI, 그리고 한국은행의 1월 금통위가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국은행이 다음 주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로서는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 상단이 4.5고 우리 3.25니까 지금 2월 1일날 어쨌든 연준은 25bp 최소 금리 인상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미국이 4.75가 상단이 되고 우리가 3.25면 150bp 벌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차가 더 벌어지는 거는 좀 부담일 겁니다. 아무리 원화가 강세를 하더라도. 그래서 25bp 정도는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제 전망은 요번에 25bp 금리 인상에서 3.5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금리 인상 사이클의 이제 마지막 터미널 레이트는 우리나라는 3.5 정도가 되지 않겠냐 싶고, 요번에 금리 인상하면서 25bp 인상이지만 소수 의견이 최소 2명 이상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국내에서도 최근에 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우려,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물가가 조금 미국 중심으로 좀 꺾이고 있고, 특히나 외환 시장에서 이 원화가 좀 강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막 계속해서 우리도 미국 쫓아가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번 주 금요일날 25bp의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적어도 2명의 금통위원들은 소수 의견을 내면서 어느 정도 좀 이 견제와 균형을 잡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역시 3.5가 상당히 되겠다라는 생각이 굳어질 가능성이 크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고, 뭐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정부에 잇따른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 하락폭이 좀 줄긴 했는데, 여전히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은 조금 계속해서 어려운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톤은 야, 이제 바닥 다 잡았다, 지금부터 이제 주가는 뭐 쭉 상승세를 보일 거다, 이제 이런 점만 아니고, 저는 사실은 올해 시장은 박스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레벨대가 박스권의 하단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다소 조금 포지션을 실어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 아마도 뭐 단기적으로는 지난번 봤던 고점 뭐 2500선 정도까지는 뭐 1분기 정도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이상 뚫고 올라갈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높아진 고금리에 대한 충격과 실물 경기에 대한 부담이 한 번은 이 금융시장에 다시 한번 반영이 될 것 같아서 그 전까지 약간 단기 반등 정도의 성격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 어쨌든 우리는 요 단기 반등도 소중하니까 잘 이용하자는 거고요. 일단은 반등하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보수적으로 볼지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상황이 더 개선될지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는 걸로. 일단 지금 레벨대에서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런 정도로 오늘 시황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에 물가의 상승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보다 1분기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주 일요일에도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주에 뵐게요. 안녕.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